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이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혹은 법률상 사실상 모든 권리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영준 셈사와 함께 저희가 상속세 네.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뭐 혹시 신승용 셈사의 거취를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초부터 세무조사를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세무조사가 뭐 연초부터 나오다 보니까 힘드시죠? 고객의 안타까움을 이제 열심히 대변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세무조사 관련 문의 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상속세 신고 관련해서는 우리 정세무사가 많은 경험을 뭐 국세청에 있을 때부터 했는데 혹시 어떤 업무 하셨을까요? 제가 국세청에 좀 있으면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7년 동안은 조사국에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상속세를 선정하는 팀에도 있었고 그다음 조사하는 팀에도 있었고 꽤나 조사 업무도 많이 했었고 해서 이 정도 내용은 설명드릴 정도는 된다 싶어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준비하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시간으로는 저희가 이제 상속세 하면은 되게 복잡해요. 일반 뭐 소득세나 뭐 법인세나 이런 것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다 보니까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찾기 어려워서 전문 세무사를 맡긴데 그래도 의뢰인들도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우선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속세 신고는 사실은 어려워요. 신고하는 게 사실 법은 되게 얇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행간의 내용들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세무사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상속재산은 이제 본래의 상속재산, 그다음에 간주하는 상속재산, 그다음에 추정하는 상속재산 이렇게 총 상속재산을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이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혹은 법률상 사실상 모든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권리들이 이제 다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거기서 비과세되는 것도 있고 과세가에 불산입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은 공제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더해져요. 그 더해진 값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 공제를 뺀 뒤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저희가 표를 띄워드렸지만 뭐 보기만 해도 보기에는 나름 심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볼 거고요. 보통들 이제 이런 질문들 하세요. 이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계약서가 나왔어. 돈 너에게 3억 원을 빌려준다. 무이자로. 대신 언젠가 갚아라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써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걸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가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빌려드린 거 맞냐? 그때 인정을 해요. 맞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될까요? 우선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채권에 서류가 있다는 건 이게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재산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 신고를 다 하시는 분이 많으실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야 그분과 협의해서 이거 나한테 따로 줘라. 이거 나 재산 신고 안 할랜다. 이럴 수도 있고 10년 뒤에 갚아라.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미루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셔서 해보셔야겠죠.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게 맞으신데 본인의 판단이시니까 한번 좀 상담 받아보실 필요는 있죠. 뭐 채권의 이제 상환 방법, 상환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원칙은 신고해야 된다. 아 이거 말하려니까 좀 어렵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돌아가시면 퇴직금 받잖아요.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가요? 퇴직금 당연히 포함됩니다. 퇴직금이 간주하는 상속재산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세법에서 보험금이랑 퇴직금, 신탁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를 할게 라고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죠. 퇴직금은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면은 또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이셨어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공무원 연금을 계속 받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배우자에게도 부부연금이 일부분 나오겠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냐? 다행히도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공적연금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사적 개인연금들 있죠. 내가 얼마씩 구입하고 몇 년 이후에 나오거나 하는 연금들은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연금도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열거하지 못한 많은 상속 재산의 종류가 있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 거의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 땅에다 파묻어 놓으셨으면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 없이 돌아가시면 잃어버린 돈이 되잖아요. 그럴 일이 없이 조회를 해서 상속 재산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의 사망 신고를 할 때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건가요? 라고 체크를 하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예금, 부채 이런 분들이 조회가 돼서 관련 기관에서 우리 상속인 분들한테 회신을 줘요. 뭐 2주 내에, 뭐 3주 내에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메일이든 문자든 회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우선 확인하시면 되고, 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한 게 우리가 모르는 아버님의 부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고액이면 사실은 우리는 빨리 상속 포기를 하든지 혹은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한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꼭 신청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정sem사님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뭐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 신고할 것도 큰일 없어 나세요. 네. 했는데 이건 반대로 채무가 많아서 네. 자연스럽게 포기가 안 되고 네. 승계가 돼버리면 네. 야 이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짧아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래요.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해야 될 시간이. 그렇죠. 그걸 지나게 되면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아버님의 재산은 물론이고 아버님, 어머님의 부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재산의 양을 떠나서 네. 이런 서비스를 좀 이용해서 확인을 하셔라. 근데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이제 삼형제입니다. 네. 혹시 몇 형제죠? 저 삼형제입니다. 뭐 여기 집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삼형제인데 일단은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당연히 형제들도 모르지만 일단 어떻게 나눌지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큰형이 혹시 본인 몇째? 저 막내요. 그 막내로 하겠습니다. 네. 막내가 이거 내가 먼저 좀 조회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상속세 신고하려면은 상속인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조회라는 게 보통 금융기관에 가서 아버님 돌아가신 날짜에 예금 잔액 증명서를 좀 주세요 하면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서 내가 상속 있는 게 확인되면 예금 잔액 증명서는 줄 거예요. 네네. 그 대신 인출은 힘드실 겁니다. 나머지 그쵸.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네. 네. 근데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금처럼 이제 혼자 가서 했을 때 주의할 경우가 있다. 제가 이제 보고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안심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은행 거래들이 좀 정지가 돼요. 왜냐하면 신청하는 순간 은행연합에서는 이분이 사망하셨구나. 그래서 아무개가 와서 혹은 누군가가 특정인이 와서 이 돈을 인출하거나 하는 걸 좀 막아야겠다라는 게 이제 긴급이 뜨는 거죠. 반짝반짝. 그럼 그때부터는 좀 막혀요. 자동 인출도 막힐 수도 있고 그렇죠. 특정인이 와서 그걸 찾기도 까다로워져요. 나머지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좌가 막힘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조금 더 나가면은 만약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 이자라는 게 자동으로 이체가 되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것도 막힐 수가 있다. 그렇죠. 요거는 은행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 텐데 자동이체 자체는 좀 원래 막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막히면 연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실 때부터 가족들과 좀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네. 또 금융기관과 이거에 대해서 조회로 인해서 자동이체가 중단이 됐을 때 대출이자는 또 어떻게 할지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라. 그냥 몰래 가서 알아보는데 초점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상속세에 대해서 기본 구조, 그 다음에 뭐 이런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일단 나머지 구체적이고 절세 팁은 앞으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전에 세무사랑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